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 약 160km에 달하는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에 기름 유출로 인한 대량의 타르 덩어리가 밀려들어 사상 최악의 환경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과 핵시설 감시 영상의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0만 개의 잉여 백신을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패스 인증제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그린패스 앱을 다운받거나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인증서를 소지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일부 지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린패스를 이용해 공공시설에 입장한 사람들이 주류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4월에는 온 이스라엘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말까지 16세 이상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4월까지 완전한 개방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전 세계인이 백신을 기다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백신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려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는데 자발적인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신상 정보와 연락처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등에 통보해 접종을 독려하는 압박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까지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49%인 453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34%에 달하는 314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10만 회 분의 백신을 15개 국가에 보내 이를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백신을 요청한 일부 국가에 잉여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본국의 접종이 끝날 때까지 의미 있는 도움은 줄 수 없지만 상징적인 물량을 팔레스타인과 다른 국가로 보낼 예정이며 이미 수천의 분량이 팔레스타인에 보내졌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받을 국가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과 외교를 맺었거나 예루살렘 대사관 설치를 약속한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약 160km에 달하는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에 기름 유출로 인한 대량의 타르 덩어리가 밀려들어 사상 최악의 환경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중해 해변 전체를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로 인해 약 160km에 달하는 이스라엘 해안에 사상 최악의 환경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리스 유조선인 미네르바 헬레노에서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당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국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해안에서 50km가량 떨어진 바다를 항해하던 10척의 의심 선박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바다거북을 비롯한 많은 동물의 사체가 발견됐고 몸 길이가 약 17m에 달하는 긴 수염고래가 죽은 채 해변으로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죽은 긴 수염고래의 폐에서 검은색의 액체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연공원관리국은 오염된 거북에게 마요네즈를 먹여 타르를 배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중해 해변 전체를 폐쇄하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군인을 동원해 해변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유출된 타르와 오염된 물질 1,200톤을 수거했고 폐기물을 생물학 처리시설이나 매립지로 옮겨 안전히 처리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2월 24일 지중해산 해산물의 판매를 전격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부는 지중해 해변에서 발견된 타르의 양으로 미뤄볼 때
지중해 해안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해변 청소에 예산 4,500만 셰켈, 우리 돈으로 약 15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고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 고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핵시설 감시 영상의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3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끌어올렸고 핵합의가 허용한 비축량의 15배에 달하는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21일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23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또 이란 정부는 핵시설의 감시 영상을 국제원자력기구와 공유하던 것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에너지기구는 녹취록과 감시 영상을 3개월 동안만 보존하고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만 공유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녹취록을 삭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이 핵협정을 더욱 장기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협정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은 핵합의 위반이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되돌릴 것을 촉구하면서 협정 유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3일 이란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2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총 17.6kg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현재 우라늄 비축량은 총 2,967.8kg으로 이는 핵합의에서 제한한 양인 202.8kg의 15배나 초과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IAEA는 또 2018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의해 비밀 원자력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 미신고 현장의 핵물질 존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내 비밀 핵창고라고 공개한 투르크 자바드 지역의 토양 표본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도발적인 행보에 이스라엘은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츠는 협정에 돌아가더라도 핵협정을 위반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와 같은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